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 사례 중에서 적정성이 비읍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8년 전 저는 충남 아산시 소재 T사를 컨설팅하였습니다. T사는 삼성의 계열사로서 S전자에 TV용 유리를 공급하였습니다. 저희 컨설팅 영역은 품질 부분의 PI, 즉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S그룹의 계열사이지만 혁신 수준은 S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컨설팅 회사는 SDS를 비롯하여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언스트 앤 영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컨설팅은 주 1회 정도 방문하지만 PI 컨설팅은 매일 고객 회사로 출근하여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돈은 좀 많이 벌지만 해당 기업은 컨설턴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여 컨설턴트는 잔업까지 해야 하고 집에 와서는 다음날 컨설팅 준비를 해야 하였습니다. 아주 정신없는 강행군의 일정이었습니다. 컨설팅 3일차에 T사의 품질 부분의 M직원은 저에게 품질 부분의 전무가 주관하는 회의 자료를 만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컨설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난주 회의에는 참석하지도 않아서 회의 내용을 전혀 모르지만 M은 자료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업무 지시에 대한 적정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먼저 적정성의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정성이란 알맞고 올바른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문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다 또는 요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등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적정성의 원칙이란 법률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해 형벌 법규에 의해 처벌할 실질적인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고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정성 의미는 쉽게 말하면 알맞고 올바른 성질로서 예를 들면 업무 지시의 적정성, 투자의 적정성, 가격의 적정성, 보험료 인상의 적정성, 시험 문제의 적정성 등이 있습니다. 의사소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업무 지시의 적정성이지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한 이슈 중 하나로 적정성 결정이 있습니다. 적정성 결정은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법령과 법제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결정하는 것으로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받으면 EU 영내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GDPR 시행 전 유럽과 미국 등 13개국이 적정성 결정국가로 인정받았으며 GDPR 발효 후 우리나라와 일본이 우선평가 대상국가였지만 올해 초 일본만 적정성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유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온라인에 국한된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 방지법 등 다른 법안이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지적을 수용하고 적정성 결정 국가 지정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복잡한 국내 정치 환경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수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 암 적정성 평가 체계가 암 진료에 대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의 질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3부는 사업기간 9개월, 사업예산 9천만 원의 암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 위탁 연구 입찰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현행 5대암 평가는 수술 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해 암 평가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5대암 중 기관 단위 평가 결과를 산출하는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은 지표 평가 결과 종합성 점수 평균이 지속적으로 95점 이상까지 높아 변별력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피로도가 누적된 제설 현장에서 업무 지시의 부당성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작업자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하는 제설차 8대 가운데 5대가 화물 차주들의 업무 중단 선언으로 인해 전날부터 이틀 동안 일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무안군으로부터 제설 작업을 위탁받은 화물 차주들은 연일 폭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무 지시 부당성을 주장하며 전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화물차주 5명 중 1명이 제설제가 바닥났는데도 사이렌이라도 울리면서 돌아다니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전날 자신의 장비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물차주는 숨 돌릴 틈이 없는 와중에 제설 신용이라도 해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화풀이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머지 4명의 화물차주도 이에 동조해 업무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S그룹의 계열사로서 S전자의 TV형 유리를 공급하는 T사의 품질 부분 PI, 즉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컨설팅에 참여하였습니다. PI 컨설팅은 통상적인 컨설팅과는 달리 매일 고교 회사로 출근하여 거의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잔업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M 직원은 컨설턴트에게 업무를 요구할 때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기도 하여서 어느 경우에는 난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T사는 처음에는 유리 제품만 생산하였지만 사업의 다국화를 위하여 세라믹 등 신소재 분야로도 진출하였습니다. 사진들은 T사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인에서 직장인 57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약 70%가 직장 내 갑질을 당해보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갑질 유형은 부당한 업무 지시였고 그 다음 많은 것은 의견 묵살, 무시 등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와 T사의 M직원이 회의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 중 주요 내용입니다. 전무님 주간회의가 있는데 회의자료 좀 작성해 주세요. 오늘 제가 일한 지 3일 차인데 어떻게 자료를 작성합니까? 여기 지난주 회의록 있어요.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일단 작성해 보겠습니다.
M직원의 무리한 요구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T사에서 돈을 받지만 이것은 도를 넘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M직원이 보더니 마음에 안 들었는지 M직원 본인이 작성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정성의 원칙 사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